정철입니다. 오늘 4월 3일인데요. 오늘도 점심시간에 정보 나누터에서 찍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집사람 생일이어서 일찍 퇴근하고 뭔가 따로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촬영 중입니다. 자, 5강 세 번째 주제, 6강이죠. 6강 3번 일탈행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자, 일탈행동은요,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가로 4번에 있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은 매년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이론 처음에 이해하기는 힘드신데 한번 기억하시고 나면 제시문을 해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탈행동, 갑자기 왜 나오냐, 잘못한 행동이 왜 나오냐, 이렇게 이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앞에 사회 구조로 배웠죠. 그러니까 구조적 행동,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우리가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안정적인 행동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을 일탈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는 일탈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일탈행동은 매우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또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이 일탈인지, 일탈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머리 길이, 선생님 고등학교 때 스포츠 머리 아니면 잘렸거든요. 지금은 상관없죠. 여학생들의 머리도 매우 길이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미니스커트, 이거 처음 들어 우리나라에 어떤 가수 연예인이 입고 왔을 때 굉장히 사회적 충격 이슈였습니다. 단순한 이슈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로까지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니스커트 패션의 일부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일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달라진다. 두 번째, 또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탈로 인정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탈이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키니 교과서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키니를 선생님이 출근할 때, 내가 출근할 때 입으면 안 되지. 어떤 여자선생님이나 여학생이 출근할 때 비키니를 입고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상하게 보죠. 일탈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비키니를 해수욕장에서 입으면요, 나쁘지 않죠. 선생님이 수영복 아랫돌이 긴 바지, 왜 바다에서 입는 수영복 있잖아. 그거를 내가 수영장에 갈 때 입는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걸 일탈이라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적합한 그런 행동,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교과서에 권총으로 나와 있는데, 경찰의 테이저건 아세요? 그 전기 충격 주는 그런 총인데요. 이거를 일상적인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테이저건을 경찰이 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쐈다. 그때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일탈, 때로는 일탈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기도 하는 매우 일탈행동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탈행동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일탈행동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이 친구,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발생 원인에 대한 관점만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세 가지가 왜 일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기능론은 사회적 규범이나 통제력의 역학, 반면에 갈등론은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사회구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의미부여나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이 가로 4번, 이 가로 4번에 있는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라는 이 내용이 결국은 일탈이 왜 발생하는지, 일탈의 원인에 대한 진술이거든요. 얘들이 결국은
일탈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4번 매번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 별표 5개 쳐주시고요. 첫 번째 아노미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학자가 2명입니다. 듀르켐이라는 사람이 말한 아노미와 머튼이라는 사람이 말한 아노미가 달라요. 이 두 사람 의견의 차이는 아노미가 뭐냐, 아노미의 정의, 이 정의에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빨간색 필기는 여러분 쓰시고 파란색 필기는 안 쓰셔도 됩니다. 쓰든가 말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자, 먼저 듀르켐은 아노미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노미 상태를 듀르켐은 무규범 상태, 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 얘기했고,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론 내용을 보시면요.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해요. 급격하게 사회가 변동하게 되면 사회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 자체가 다 변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 규범이 약화되는데 아직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지 못한 상태. 이런 상태의 사람들은 도덕적 혼란이나 무규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동 이후에 발생하는 어떤 그러한 혼란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라고 들 수 있겠죠. 다음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도적 수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근데 언제 일탈이 나타나냐면 이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은 상태, 즉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한테 없어. 그러면 비제도화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게 됨으로써 일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요. 선거 당선을 해야 돼. 이 선거 당선이 문화적 목표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은 뭐예요? 제도적 수단,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이겠죠. 근데 이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해도 질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 금품 제공, 돈을 막 주는 거죠. 이것이 비제도화된 방법인 거죠. 비제도화된 방법. 즉 문화적 목표인 선거 당선을 위해서 제도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이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제도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머튼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결국은 규범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사회 규범의 약화. 따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규범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을 제공해야만,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도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수단을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 이론인데요. 갈등 이론은 앞서 봤던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갈등 이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회의 일탈 행동은 계급 간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 모순에 따른 더 항상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쉽게 얘기해서 친구 만나는 거. 앞서 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쁜 친구 만나는 거. 앞서 쌤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도 결국은 학습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일탈행동도 학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학습되느냐? 결국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먼저 첫 번째, 일탈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이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 첫 번째 기술 배우고요. 또 일탈의 동기, 왜 일탈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요. 끝으로 일탈을 정당화한 일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까지 배웁니다. 보통 차별적 교제 이론하면 친구들이 기술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요. 기술뿐만 아니라 동기와 태도까지 배운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른 일탈 문제의 해결책은 일탈자와의 접촉을 차단해야 되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일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이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1번, 3의 공통점. 이건 뭐냐면 무엇이 일탈인가? 무엇이 일탈인지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이론,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차별적 교제 이론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2번, 갈등 이론은 누가 규정하는 거죠? 규정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갈등 이론은 지배 집단이 자신들을 위해서 규정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얼마 남은지 보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잘렸습니다. 다시 낙인 이론 가겠습니다. 12분 정도 했던데 빨리 끝낼게요. 낙인 이론은 앞서 했던 1, 2, 3번과 달리 무엇이 일탈인지 규정되어 있잖아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차적 일탈이 발생해요. 이 1차적 일탈은 우발적 범행입니다. 우발적 범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탈을 한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전과자다. 그러면 이 전과자라는 낙인을 이 일탈자가 스스로 그래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나빠. 나는 전과자야 라고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부정적 자아를 그대로 실현하게 되는 2차적 일탈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 2, 3번과 달리 낙인 이론은 일탈자가 돼가는 과정, 여기에 일탈자로 규정되는 과정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낙인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일탈 자체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일탈 자체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새로운 교육, 그러니까 재교육이 재사회화죠. 이 재사회화를 통해서 재사회화 등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다시금 어떤 규범을 전수하고 부정적 자아의 해소, 부정적 자아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2차적 일탈을 막는 방법이다. 요거 필기입니다. 이렇게 막는 방법이 일탈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일탈 행동의 영향, 긍정적 영향만 보겠습니다. 부정적 영향은 뭐 잘 아시겠죠. 사회조직의 해체나 사회질서의 붕괴, 불안정하게 하고 자꾸 나쁜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 보고 나도 안 지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긍정적 영향은 의외로 이 일탈 행동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나 대안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 문제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죠. 또 경우에 따라서 일탈 행동이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히피 문화 같은 것들, 미국의 60년대에 나타났던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뭐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반전, 평화주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시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정부에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롭게 평화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변동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 일탈행동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영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